민주당 전북지사, 그러니까 전북 도지사 지금 경선에 나섰던 현 도지사죠. 김관영 도지사가 전격 제명을 했어요. 민주당에서. 이게 그 이유라는 것은 지금 작년 11월에 있었던 이 돈봉투, 이것도 돈봉투죠. 이게 좀 돈봉투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한마디로 그 어떤 청년 관련한 그 저녁 식사 자리였는데 끝나고 어떤 대리비 목록으로 현금을 준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CCTV가 확보가 되면서 이제 전격적으로 제명을 했는데 우리 박원석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아니 뭐 변명의 여지 없는 김관영 지사의 부주의고 잘못이시죠. 네. 이게 돈봉투 이런 거는 이제 정치권에서도 없어진 관행이잖아요. 물론 액수가 많고 적고 그리고 그 돈봉투에 말하자면은 그 취지가 어떤 거고 이런 것과는 변론으로 그 자체가 사실은 요즘 그 시대에 용납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었고 또 당사자가 해명을 했는데 어제 민주당이 사실은 제명 이전에 네. 윤리감찰을 지시했는데 네. 당연히 그럼 뭐 전화로 문답하고 뭐 했겠죠. 해명서도 받고. 근데 이제 소명이 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액수도 맞지 않고 다음 날 이제 회수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참석자들이 먼저 돌려준 거고 근데 그런 등등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건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 이래서 최고위원회에서 긴급 징계를 만장일치로 한 거로 보이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아이 그렇다 하더라도 좀 과한 거 아니야? 뭐 그거 가지고 이게 뇌물도 아니고 대가성을 바라고 준 것도 아니고 매표행위라고 보기에는 또 너무 소액이고. 네. 근데 이제 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정청래 대표가 지난주인가 뭐 언행의 주의 이런 걸 얘기했는데 뭐 딱 걸린 거죠 한마디로 시범 네. 케이스로. 네. 근데 이제 현직 지사고 해당 지역에서는 거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명까지 가는 거는 너무 파격적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에 따른 정치적 해석도 있어요. 이러저러한. 그러니까. 근데 그 정치적 해석은 변론으로 하고 어쨌든 요즘 시대의 정치적 감수성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관영 지사가 그 순간 뭔가 이게 좀 부주의해지고 나사가 풀린 게 아닌가. 아무리 술자리였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생각이 듭니다. 68만 원이었다고 하는데 뭐 실제로는 조금 더 금액이 한 100만 원 된다 그래요. 네, 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보니까 이제 전주에서 이 행사를 했던가요? 근데 뭐 전주에 사는 사람은 2만 원, 그다음 조금 더 멀리 사는 5만 원, 더 멀리 사는 한 10만 원 대리비 하라고 줬다라고 하는데 우리 오늘 처음 오신 우리 박용찬 위원장께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결론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다. 금액은 뭐 100만 원 미만이지만 네. 그 장면이 함께 정치하는 저희들을 무척 부끄럽게 만들었고 또 국민들이 보기에도 네. 금액은 작았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다시 말해서 저게 김관영 지사를 모르는 사람이 봤더라면 무슨 조직 폭력배 회식 식당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 네.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네. 상당히 충격적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돈 현금이 이 전달되기 직전에 무슨 배낭을 하나 가지고 오더라고요. 네. 배낭을 가지고 오는데 그 배낭에서 이제 5만 원 돈다발을 네. 꺼내 가지고 네. 이제 현금을 이렇게 전해주는 그 솜씨나 장면이 매우 익숙한 매우 많이 해본 그런 솜씨더라. 따라서 그 배낭에 과연 5만 원권이 몇 장 도대체 얼마가 들어 있었으며 그리고 그렇게 현장에서 막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돈을 뿌려대는 그러한 사례가 얼마나 많았는지 한번 이거는 정말 확실하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습니다만은 왜 직접 저렇게 현금 본인이 나눠 주셨을까도 조금 의문이긴 해요. 저 좀 이해가 되지 않고 근데 김관영 지사도 법조인이시잖아요. 변호사시기도 뭐 아주 뛰어난 법조인이세요. 뭐 김현장에서도 일을 하셨었고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뭐 정말 그 이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부지하게 주셨는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게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는 과정도 조금 부적절해 보여. 그러니까 서로의 공방이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좀 부적절한 부분은 있었다고 보여요. 뭐 식당 주인이 먼저 접근을 했는지 아니면 김관영 지사 측에서 이걸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지 하여튼 좀 작년에 11월에 찍혔던
CCTV가 지금 공개되는 것도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만은 우리 정 의원님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이게 이 사건이 일단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파장은 저희가 좀 이따 얘기해 보겠지만은 저렇게 CCTV로 현장에서 돈을 주고받는 모습이 지금 아까 딱 걸렸다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네. 저거는 뭐 개전의 정이 없어요. 저걸로 끝난 거예요. 방심하다가 한 방에 훅 날아간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이고요. 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드러나는 과정을 보면은 분명히 정치적 의도 있죠. 네. 거기다가 지금 명청 갈등의 그림자가 상당히 짙게 드리워져 네. 있죠. 그리고 지금 그 타이밍도 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안호영 의원과의 연대가 가시화되는 그 시점에 네. 상황이 네. 딱 나오면서 그냥 제명당하는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 경선은 지금 오히려 친청계가 유리해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 과연 그러면은 지금 이 김관영 지사가 여기서 끝날지 아니면 무소속으로 나올지 가능성은 또 뭐 열려 있는 것 같은 SNS 글을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 얘기는 길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딱 걸렸는데 아니, 끝난 근데 거예요. 이제는 좀 그 뒷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돈봉투라는 그 의미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민주당한테는 저는 이게 조금 빨리 수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송영길 대표의 돈봉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의 어떤 굉장히 상징적인 또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민주당을 하면 뭐 내로남불 당이다라고 하는데 뭐 돈봉투 당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어떤 이 프레임이 쓰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좀 급하게 이걸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좀 재밌었던 건 저도 이걸 좀 기사로서 맞춰보다 보니까 안호영 의원이 원래는 드랍을 하려고 했더라고요. 그렇죠. 조금 정책 연대를 하면서 이게 어저께 오전에 기자회견이 준비가 돼 있었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게 전북 쪽의 지인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원래는 이 기사가 그 안호영 의원의 드랍 그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에 원래는 이게 기사화를 시키려고 했다고 해요. 모르겠어요.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아침 일찍부터 소문이 퍼지면서 안호영 의원이 아예 그냥 그 철회를 하면서 경선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뛰어드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안호영 의원이 친명계고 이원택 의원이 친청계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그 정청래 대표와 학생 운동을 같이 했던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전북 지역에서는 이 김관영 지사가 근데 보니까 그 지지율이 제일 잘 나오던 후보였었던 걸로 보여요. 민주당 내에서.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지금 다른 민주당 내에서 지금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들어보니까 김관영 지사가 무소속으로 나올지 아니면 뭐 안호영 의원이나 아니면 이원택 의원 두 분 중에 누구를 지지할지 뭐 안호영 의원을 지지할 수 있다라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북도지사 선거가 상당히 갑자기 이게 또 불거지면서 조금 좀 다른 국면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큰 틀에서 보면 집안 싸움이죠. 저기 이제 국민의힘은 아무 의미가 없고 조국혁 신당이 있는데 넓게 보면 조국혁 신당도 범여권인데 경쟁력은 없어요. 조국혁 신당에서 계속 지금 그 김관영 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해왔어요. 네. 계엄날 도청문 바로 맞아요. 잠궜다. 사실상 윤석열 계엄에 동조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었고 심지어 고발까지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이제 민주당 후보 내지 마라 하고 네. 있는데 조국혁 신당이 변수가 될 것 같진 않아요. 현재까지 봤을 때. 네. 그러면 결국 민주당 집안 싸움이고 그래서 11월 달에 저 CCTV가 흘러나오게 된 배경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있는데 어찌 됐건 간에 뭐 정치적 해석만 있다면 그런 그 추측만 있는 문제라면은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은 뭐 너무도 명백한 김관영 지사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문제고 그러면 이제 김관영 지사가 접을 거냐 출마할 거냐 그러니까 뭐 지지율이 요건데 높아서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압도하는 상황이었어요. 맞아요. 국민의힘 경선 구도, 민주당 내부의 경선 네, 구도에서. 맞아요. 그래서 아마 주변이나 이런 데 쉽게 접기 어려울 거예요. 물론 저거는 당에서는 제명 사유가 될 만큼 큰 실책이고 잘못이지만 정서적 접근을 하면 만약 그 전북 지역에 또 이제 이 도민들 입장에서는 야 그거 뭐 뇌물 주고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젊은 애들 대리비 하려고 몇 푼 준 건데 그거 가지고 제명까지 하고 너무한 거 아니냐. 한켠에서는 그런 정서가 있을 수 있어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있죠, 당연히. 예. 그래서 저는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럴 경우에 이제 뭐 승패를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원택 의원이나 안호영 의원 누군지 아세요? 그러니까 철주환 변호사는 알죠. 저는 압니다. 두 분 아세요? 잘 모르잖아요. 국민들도 몰라요. 아 진짜. 도민들은 잘 모르겠어요. 도민들은 뭐 해당 지역의 의원들이니까 알겠죠. 네. 근데 김관영은 대체로 안단 말이에요. 알죠. 그 격차 굉장히 커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일설에서는 아까 친청 친명 이런 구도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더 센 징계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니 명분이나 빌미를 주지 않았으면은 센 징계를 할래야 할 수 있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런 징계를 할 만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다 부차적인 얘기고 모르겠어요. 남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출마를 할 거냐. 네. 이것만 남은 것 그건 같아요. 뭐 좀 아직 선택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친청 친명 얘기하셨는데 안호영 이원택 이전에 김관영 지사는 김민석 총리와의 관계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는 명실상부한 친명의 친민석이라고나 할까?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뒷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타이밍도 그렇고 이상하잖아요. 작년 당장 뭐 며칠 전에 또는 뭐 한두 달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작년에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CCTV의 필름이 아직도 그러니까 보관이 남아있다는 되었다라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뒷얘기 나오지만 우리가 애초에 모두에 얘기했듯이 이거는 그냥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빼박이라 그럽니까? 빼박 상황이에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도 조국혁신당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국혁신당에서는 지금 민주당에서 후보 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렇죠. 무공천. 네, 무공천 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지금 그리고 그 조국혁신당이 되게 전북에 되게 공을 많이 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아니 조국 대표가 군산에 출마한다는 얘기도 뭐 한동안은 돌았었으니까. 그리고 또 군산과 평택 을에 대해서 민주당의 불출마를 요청했던 어떤 그 조국혁신당 의원도 있었었고 하니까. 근데 상당히 전북에 공을 들이고는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콧방귀도 안 끼는 제가 이 듯한. 대목에서 한 말씀 좀 네. 드리자면 김관영 지사가 과연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제일 큰 관심사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지난 3월 31일 날 MBC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인데 네. 김관영 지사가 무려 44%. 네, 압도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원택 의원이 20%, 안호영 의원이 11%.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지금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이 44%의 이 통계 수치, 이 지지율을 쉽사리 포기할 수 있을까? 아마 김관영 지사는 전재수 의원도 나가는데 내가 왜 못 나가? 이렇게 아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당선된 뒤가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공직선거법 제 113조에 보면 기부행위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기부행위 금지 조항은 일단 돈을 전달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 행위가 완성된다. 법률적 용어로 기수행위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즉시 다시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범죄 유무에는 상관이 없고요. 다만 참작 사유, 양형상 감형을 해준다든지 하는 그 정도의 영향을 끼칠 수는 있어도 범죄 요건에는 이건 성립이 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김관영 지사 입장에서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대목이다. 저는 아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각할 거고 여러 판단을 하겠죠. 근데 공직선거법으로 어쨌든 고발될 수도 있고 또 인지할 수도 있어요. 아마 고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지할 수도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돌려줬다는 정상 참작 사유가 있고 총액이 얼마냐 이것도 중요해요. 맞습니다. 보통 총액 밑으로 나옵니다. 벌금이. 그러면 100만 원 미만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나와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검토하겠지만 강행도 가능하죠.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성격이 뭐냐 돈에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를테면 정말 매표 행위냐 저게 같은 당의 당원들에게 그리고 11월이면은 선거가 아직 한참 남았고 본인이 뭐 매표까지 해야 될 만큼의 절박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볼 여지는 적은데 그래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게 100만 원 이상 나올까? 박원석 의원님 같은 의견을 분명히 참모가 전달을 할 텐데. 당연히. 이게 이제 살벌한 정치권에서
우리 박원석 의원님처럼 아주 너그럽게 해석하실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이 정치권에서 그렇게 너그럽게 해석을 할까요? 아니 정치권이 해석이 아니고 네. 이거는 법원이 판단하는 문제죠. 근데 정치권 해석이 그런데 아니라. 사실 이게 네. 이 어떤 죄질 그리고 이 돈이 전달되는 어떤 전반적인 그림 이런 게 굉장히 금액에 비해서 좀 충격적이다. 그 말씀을 근데 좀 제가 아쉬운 건 드리겠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조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같이 열심히 하는 후보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게 정치 공세로 상당히 더 불이 붙을 수도 있었는데 이게 그냥 집안 싸움에 불과해져 버려가지고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김관영 도지사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을 보니까 고민을 깊이 해보겠다라고 일단은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뭐 무소속 출마를 할지 안 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출마를 안 하게 되면 김관영 지사 입장에서는 정치 생명이 거의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마 근데 박원석 의원님 같은 참모가 있다고 한다면 강행할 수도 있겠다는 저는 생각이 좀 아니 듭니다.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 그 이제 대리비를 줬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또 물었나 봐요. 네. 너는 어디 사냐? 네.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은 네. 조금 주고 2만 원. 멀리 사는 사람은 많이 주고 10만 원 그랬으니까 줬다고 하더라고요. 대리비 명목은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기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돈을 주어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김관영 저 지사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 정치하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단체장은 모든 인허가권의 중심에 서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24시간 감시 대상이고 24시간 적용 대상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도 경조사 부조를 안 하는 이유가 네. 경조사 부조 안 하면 시골에서 욕 엄청 먹어요. 네. 그냥 와서 얼굴만 삐치고 간다고 아니면 조기만 보낸다고 하면 다 위반이에요. 하면 다 선거법 위반. 몰래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웬만해서 안 합니다. 아니 막말로 어느 놈이 찌를 줄 몰라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